보상 규정이 없는 경우 보상 규정이 없는 경우에 보상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은 보상 규정이 없는 경우에 보상 규정의 흠결을 누군가 메울 수 있는가 이런 말이지, 그지? 누가 메울 수 있겠어요? 법관이 메울 수 있는가 이런 말이야, 그지? 쉽게 말하면 법관이 메울 수 있는가? 법관이 또 어떤 방식으로 메울 수 있는가, 그지? 예, 그래. 법률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 법관이 그 흠결을 메우는 것은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보면 어떤 평가를 내릴 수 있을까? 승규. 법치주의 관점에서 보면 보상 규정이 없다는 말은 법률상의 흠결을 법관이 메꾸는 거잖아, 그지? 이것은 법치주의 관점에서 보면 옳다, 그러다. 아, 그러다. 그러면 법률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어찌해야 됩니까? 법관은 판단하지 않는다 이래야 되나? 그러니까 각하고 나서 어쩌는데? 그러면 그 법률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누가 해결해 줍니까? 그럼 법관이 해결해 주지 않으면 헌법재판소가 해주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다정. 법률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누가 그 부족한 부분을 메우는 게 맞을까? 입법자가 할 때까지 기다린다. 응? 한 2년 정도, 그지? 법관의 역할은 있잖아. 법관의 역할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국가 자격 영역을 입법, 사법, 행정으로 나눌 때 법률 해석의 종착역은 어디입니까? 종착역. 마지막은 어디야? 입법부가 해결해 주나? 입법부가 법에 대한 정의를 합니다. 이런 거 있잖아. 우리 그 법조문 읽어보다 보면 뭐 정의 제2조 정의가 제2조에 나와. 제2조 정의 이래놓고 땡땡이라 하면 땡땡땡땡을 말한다 이런 거 있잖아, 그지? 요 정의를 우리는 뭐라 그러나? 입법 해석이라고 그러지, 그지? 이런 해석은 최종적인 해석이야. 최종적 해석이야. 더 이상 변동이 없나? 이런 해석도 변동이 있지, 그지? 위헌 판단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법률적인 문제의 최종적인 해석은 사법부에서 하게 되는 거지, 그지? 예, 그래. 그런 견지에서 보면 법관한테는 있잖아. 법관한테는 부족한 법률의 흠결 부분을 메울 수 있는 뭐가 있어요? 법 형성력이 인정이 됩니다. 다만 이 법 형성력이라는 것이 입법부의 권한을 침해할 만큼 그렇게 작동해서는 안 되겠지, 그지? 예. 입법부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의 법 형성력은 어쩔 수 없이 인정돼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 법 해석의 최종적인 종착역, 법률 문제의 최종적인 권한은 사법부가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있잖아. 우리가 보상 규정이 없는 경우에 보상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뭐야? 논의하는 것 자체가 법관의 법 형성력을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지, 그지? 왜? 보상 규정이 없는 경우에 보상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정해주는 자는 결국 누굽니까? 재판부에서 정해주는 거야, 그지? 내가 정하는 거 아니잖아, 그지? 그래요. 국회의원이 정할 수도 없어요. 국회의원이 정하려면 미리 만들었겠지, 지가. 예, 그래요. 그래서 보상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견해가 여러 가지 견해가 있다, 그지? 자, 첫 번째 견해는 입법 방침설, 방침 규정설 하는 거 있어, 그죠? 이 방침 규정설이라는 것은 헌법 23조 3항은 헌법 23조 3항의 성격이 방침 규정설이라는 거예요, 그지? 그래요. 헌법 23조 3항이 방침 규정으로서의 성격만 갖는다는 말이야, 그지? 다른 말로 얘는 뭐라고 불러요? 프로그램 규정이라고도 불러요, 그죠? 프로그램 규정이야, 그지? 프로그램 규정. 프로그램 규정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야? 프로그램만 정해놨단 말이야, 그지? 우리 그 회의하잖아, 이렇게. 여러분 행사하잖아. 프로그램 이렇게 만들었지, 그지? 프로그램대로 하기도 하지만 프로그램대로 안 하기도 하지, 그지? 프로그램은 이건 뭡니까?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그림을 그려주는 것 뿐이야, 그지? 말 그대로 방침규정설이라는 말은 여기 뭐가 생략된 말이야?
입법 방침 규정설이야. 요 취지에 따라서 23조 3항의 취지에 따라서 보상 규정을 만들겠다는 그런 방침만 정한 것이다 이런 말이야. 그래서 뭐가 없어요? 아무 구속력이 없어요. 그죠? 구속력이 없어. 구속력이 없어. 자, 두 번째는 뭐 있어요? 직접 효력설 하는 게 있나? 직접 효력설. 직접 효력설은 23조 3항이 직접 효력을 갖는다는 말이야. 그지? 23조 3항이 뭔데? 공공의 필요에 따라서 수용, 사용, 제한하되, 그지?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 써야 된다. 이런 말이잖아. 그지? 그것이 직접 효력이 있기 때문에 23조 3항을 근거로 해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단 말이야. 그지? 다시 이 말은 뭡니까? 23조 3항이 23조 3항으로부터 이거로서로부터 23조 3항으로부터 보상 청구권이 직접 발생한다는 거예요. 직접 발생. 23조 3항으로부터 보상 청구권이 직접 발생한다는 말입니다. 자, 우리 헌법에는 있잖아. 여러 가지 기본권이 있어. 그지? 성훈아, 네가 제일 좋아하는 기본권이 뭐야? 성훈이가 제일 좋아하는 기본권. 사회권을 제일 좋아합니까? 사회권을 제일 좋아한대. 이러면 안 돼. 공산당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거 제일 좋아하면 안 됩니다. 그래요. 윤영묵은 뭔 기본권을 제일 좋아합니까? 자유권을 좋아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요. 그렇지. 이성은 이제 자유권 있다고 치고 그런 말이겠지, 그지? 이거 말할 필요도 없다 이거는, 그지? 그래요. 우리 말할 필요 없는 건 말 안 하지, 그지? 그래요. 기본권에는 자유권, 수익권, 뭐 참정권,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기본권들 중에서 있잖아. 헌법에 나타난 기본권 규정만으로도 효력을 발생하는 기본권이 있어요. 헌법에 나타나 있는 기본권 규정만으로 효력을 발생하는 기본권이 있어. 자유권에는 어떤 게 있노? 정민채, 자유권에는 어떤 게 있어요? 거주 이전의 자유. 그래요. 이런 거 보면 본인이 어떤 자유를 침해받고 있는지 지금 알 수 있는 거야. 존도로 이사 가고 싶지, 그지? 그래요. 남화경은? 신체 자유. 사실은 자유권 중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뭐야? 신체 자유. 요거보다 더 먼저 등장하는 게 뭐야? 평등의 자유. 평등의 자유를 평등의 원칙 이렇게 부르지, 그지? 평등의 원칙. 신체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표현의 자유, 그지? 그래요. 뭐 알 권 이런 것도 자유권이고요. 언론 출판의 자유, 신앙의 자유, 그런 것들은 있잖아. 헌법 규정만으로도 그냥 보장되어야 됩니다. 헌법 규정에 의해서 바로 보장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헌법 규정에 의해서 직접 효력을 발생합니다. 직접 헌법 규정에 의해서 바이 헌법 규정, 그지? 직접 효력 발생. 근데 있잖아, 이런 것들은 수익권이나 참정권 아니 미안해. 참정권은 자유권이야. 정치의 자유에 속해. 청구권. 수익권이나 청구권이나 사회권. 사실은 이런 것들 있잖아. 동일한 측면에서 비교되는 건 아니지, 그지? 사회권은 어디에 속해요? 여기에도 속할 수 있고 여기도 속할 수 있지, 그지? 그렇잖아. 사회권이라는 게 뭐야? 사회보장 수급권을 말하거든. 그러면 수익권이 되는 거지, 그지? 또 뭔가 요구하는 거야, 그지? 사회보장 청구권이 되는 거야, 그지?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뭐 동일한 평면의 비교는 아닌데, 수익권이나 참정권, 자꾸 참정권이래. 정치 좋아하지도 않는데, 수익권의 청구권 같은 것들 있잖아. 이런 것들은 대표적으로 구체적인 입법이 있어야지 비로소 구체적인 입법을 통하여, 그지? 구체적인 입법을 통하여 비로소 뭐가 돼? 비로소 효력을 갖게 돼요.
구체적인 입법을 통하여 비로소 효력을 갖게 돼. 요런 입법을 뭐라고 부른다고? 내가 지난 시간에 이런 거 했잖아. 우리 헌법 23조 할 때 23조 1항은 뭡니까? 재산권이 보장이 되는데, 그지?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해.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라고 할 때 그 법률은 무슨 법률이라 그랬어요? 기본권 제한적 입법이라 그랬지, 그지? 그런 걸 기본권 제한적 법률 유보 이렇게 말해. 예. 법률에다 맡긴단 말이잖아, 그지? 요런 입법은, 요런 법률을 뭐라고 부를까? 기본권 형성적 법률 유보 이렇게 불러. 헌법 시간에 그런 거 배우잖아. 어쨌든지 자, 그런 것들은 이런 구체적 입법을 통해서 비로소 효력을 갖는단 말이지, 그지? 이런 구조를 갖는단 말이야. 그래서 청구권이 바로 직접 효력을 갖는다는 거는 헌법의 논리상 맞지 않는 거란 말이야, 그지? 이 말이야. 여기서 헌법 23조 3항은 헌법 청구권이잖아, 그지? 청구권이 헌법 규정만으로 바로 효력을 갖는다는 거는 헌법 논리상 부합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야. 그래서 청구권이 직접 발생한다는 것은 헌법 논리에 맞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럼 직접 효력가 안 되면 간접 효력이 있으면 되지 않느냐, 그지? 간접 효력 또는 뭐 유추 적용이 뭐 비슷하게 같지는 않지만 사실은 비슷하게 쓰이는 게 두 가지 견해야, 그지? 간접 효력설, 유추 적용설, 그지? 유추 적용한다는 말은 뭐를 유추 적용하는가 하면은 기본권 중에는 있잖아. 기본권 중에는 큰 줄기가 되는 기본권이 있고 이렇게 가지에 해당되는 기본권이 있어요. 줄기에 해당되는 기본권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게? 줄기나 뿌리에 해당되는 기본권. 뿌리근, 줄기간 이래서 근간의 기본권이라 그래. 근간의 기본권. 들어봤어요, 이런 말? 성규 들어봤나? 안 들어봤지, 그지? 그래요. 헌법 배우면 들어볼 수 있는데. 이 근간의 기본권에는 어떤 게 있는가 하면 평등의 원칙 같은 거, 그지? 그리고 뭡니까? 뭐 10조야. 인간의 존엄 가치 같은 거 있잖아요, 그지? 예. 인간의 존엄성과 같이 뭐 그런 거. 그래서 이 평등 원칙이나 평등권이나 아니면 인간 존엄 가치 기본권, 존엄 가치, 예. 요런 기본권으로부터 보상 청구권이 유추된다 이런 말이에요. 예. 좀 뭐 조금 뭡니까? 논리는 좀 부족하지, 그지? 예. 그래요. 그렇지만 어쨌든지 23조 3항으로 직접 나오는 건 아니지만 평등의 원칙이나 인간의 존엄 가치 같은 그런 근간의 기본권으로부터 보상 청구권이 유추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말이지, 그치? 예. 그다음에는 뭐 있나? 위헌 무효설 하는 게 있어요. 무효설. 자, 요까지 기본 입장은 있잖아. 우리 지난번에 경계이론, 분리이론 이런 이야기 했는데 요까지는 기본적으로 어떤 입장에 따른 거야? 어떤 입장에 따른 거야, 전다정? 둘 중에 하나 고르면 돼. 경계이론 입장에 따른 거야, 분리이론 입장에 따른 거야? 경계이론 입장에 따른 거야, 그지? 그래요. 경계이론, 분리이론은 뭐라 그랬어? 답만 이야기하면 분리이론은 있잖아. 보상 규정 없으면 보상 못한다 이런 말이에요. 경계이론은 보상 규정이 없더라도 그 규정이 갖고 있는 그 침해의 근거가 갖고 있는 취지로 판단해서 그것이 이 특별한 희생이라는 경계를 넘는다면 그런 보상해 줘야 된다. 그래서 경계라 그런다 그랬지, 그지? 그래. 위헌 무효설은 있잖아. 위헌 무효설은 요건 무슨 입장인가 하면 보상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것은 위헌 무효다 이런 말이야, 그지? 예. 보상 규정이 없는 것은 이것은 위헌 무효란 말이야, 그지? 예. 왜? 이 입장은 있잖아. 어떤 입장에서 비롯된 거야? 이 입장은 헌법
23조 3항이 어떤 조항이다. 불가분 조항이라는 입장에서 하는 말이야. 그지? 헌법 23조 3항은 불가분 조항이라는 말은 뭐야? 헌법 23조 3항에서 공용의 침해와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 노사라 그랬잖아. 그지? 공용의 침해와 보상은 불가분 조항이라는 것을 밝혔다는 그런 견해. 그지? 예, 요거 뭡니까? 불가분 조항이라는 견해. 헌법 23조 3항이 불가분 조항이라는 견해에서 온 거란 말이야. 그지? 그래서 보상 규정을 두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두었으니까 위헌해서 무효다 이런 말이야. 그지? 위헌 무효니까 얘는 어떤 식으로 피해를 복구해 줘야 되겠어요? 얘는 손해배상의 방법으로 해줘야 되겠지. 그지? 손해배상의 방법으로 피해를 보존해 줄 수밖에 없다. 그지? 근데 다만 비판 손해배상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법한 사실 더하기 뭐가 있어야 돼? 주관적인 요소인 과실이 있어야 돼요. 과실 입증이 어려워요. 과실 입증 어려움. 그지? 예. 어떤 과실이 있어야 되겠노? 만약에 이 사람이 피해를 끼칠지도 몰라 이러면은 고의입니다. 그거는 피해를 내가 하는 이 국가작용 내가 하는 행위가 피해는 안 끼칠 거야. 그지? 아니 피해는 끼칠지도 모르지만 나는 안 그럴 거야. 뭐 이런 게 과실인 거지. 여러분 뭐 형법에 이런 거 배우는데. 미필적 고의 이런 말 들어봤나? 미필적 고의란 말 들어봤어요? 전다정님 안 들어봤나? 들어봤는데 물어볼까봐 뭔지 모르겠어. 그지? 예. 미필적 고의는 이겁니다. 사람을 살인하는 데 있잖아. 죽을지도 몰라라고 행동하면 미필적 고의야. 그지? 미필적 반드시는 아니지만 미필. 야 이거는 미자 이거. 뭐 이런 미자. 그지? 예, 반드시 필자. 예. 반드시는 아니지만 그런 의도가 숨어 있단 말이지. 그지? 예. 요거하고 비슷한 것 중에 인식 있는 과실 이런 말이 있어요. 인식 있는 과실은 뭔가 하면 이거는 뭐야? 예. 내가 던지는 돌이 쟤한테 맞을지도 몰라. 이거는 미필적 고의야. 예. 인식 있는 과실은 맞을지도 모르지만 나는 능력이 있어서 안 맞힐 거야. 뭐 이런 거. 그럴지는 알긴 알지만 자기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거. 비슷하지. 그지? 재미없구나 별로. 그래요. 어쨌든지 그래요. 과실의 입장이 어렵다는 비판이 있다. 그지? 그래요. 얘는 대표적으로 이건 무슨 입장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무슨 입장이 되는 거야? 분리이론의 입장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지? 그 다음에는 또 어떤 견해가 있는가 하면 하나 더 보상입법 부작위 위헌설이라는 게 있어요. 보상입법 부작위 위헌설. 얘하고 얘는 비슷한데 조금 다르네. 얘는 뭡니까? 침해 규정은 있으면서 보상 규정 없는 것 자체가 위헌이란 말이야. 침해를 하고 있으면서 보상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가 위헌이란 말이야. 여기는 뭐가 위헌이란 말이야. 이 대상은 뭐야? 그렇지. 침해 규정 자체가 위헌이란 말이야. 침해 규정 자체가 위헌이란 말이야. 여기 얘는 위헌이 뭐야? 보상입법 부작위가 위헌이야. 그지? 조금 느낌이 다르지? 얘는 보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침해 규정 자체가 위헌이란 말이고요. 얘는 침해 규정이 위헌이 아니라 보상입법을 두지 않은 것이 위헌이란 말이야. 그지? 느낌이 좀 달라. 그지? 그래. 뭐 그래서 이것도 간접적으로는
간접적으로는 분리로 내 영향을 받은 거지만 분리랑 딱 맞는 건 요거 같아, 그지? 예. 그래. 판례 보시면 434페이지. 판례는 뭐 여러 가지 입장이 있는데 헌법재판소부터 보자. 헌법재판소 결정에는 구도시계획법 21조 위헌 판단에서 89.214 아주 유명한 89.214 결정이라는 아주 유명한 결정이 있어요. 요거는 그 손실보상에서의 대표적인 케이스지, 그지? 얘는 뭔가 하면 개발 제한 구역을 지정하는 행위, 개발 제한 구역을 지정하는 행위 있잖아, 그지? 이 개발 제한 구역을 지정하는 행위는 또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으로 인해서 입는 손실은 사회적 제약 범위 내의 것입니까?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넘는 것입니까? 윤영묵. 응? 사회적, 그렇죠. 개발 제한 구역을 지정함으로써 입는 피해는 일반적으로, 그지? 사회적 제약 범위 내에서의 손실이야, 그지? 그렇지? 예, 그래요. 그럼 윤영묵 하나 더. 개발 제한 구역을 지정하는 행위의 법적인 성격은 뭐야? 우리 옛날에 배웠지만. 이건 뭐야, 법적인 성격은? 특허야. 특허라는 건 있잖아. 권리를 창설해 주는 행위입니다. 이건 뭐 권리를 주진 않지. 뺏으면 뺏었지. 주지 않겠지. 예. 옛날 거 물어보면 잘 모르더라, 학생들이. 그지? 예. 이름 뭐고? 안성재, 그래. 안성재. 개발 제한 구역을 지정하는 행위의 법적인 성격은 뭐야? 이거 뭐 할 때 배웠습니까? 그래. 행정계획 중에서 뭡니까? 처분적인 성격을 띠는 계획이야, 그지? 다툴 수 있는 계획. 정의종. 행정계획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소송으로 다투기 적합한 행위입니까? 적합하지 않은 행위입니까? 적합하지 않아? 아니면 잘 몰라? 고개 흔드는 게 적합하지 않아, 그지? 그래. 그런데 다툴 수 있어, 그지? 그래. 개발 제한 구역을 지정하는 행위 자체는 있잖아. 이건 일반적 희생이야. 일반적 희생이라는 것은 보상의 대상이 안 되는 거야, 그지? 그런데 토지를 사용 수익을 못 하거나 써먹질 못해 이런 말이야, 그지? 사용 수익을 못 하거나 또 토지를 원래의 용도대로 사용 못 하면. 이거 조금 다릅니다. 원래의 용도대로 못 써먹는 거하고 사용 수익 못 하는 건 좀 다르지, 그지? 내가 농사 짓는 땅인데 농사를 못 지어. 그럼 원래 용도대로 못 쓰는 거지, 그지? 그 다음에 사용 수익 못 하는 거는 그것으로 인해서 수익이 안 나오는 것도 사용할 수 없는 걸 말하지, 그지? 그래서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이 됨으로써 이런 말이야, 그죠?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이 됨으로써 사용 수익 못 하거나 원래 용도대로 못 쓰게 되면 요거는 뭐에 해당된단 말입니까? 요거는 특별한 희생에 해당된다는 말이야, 그지? 특별한 희생. 그리고 또 일반적인 희생에 속하는 거는 뭡니까? 지가의 하락 뭐 이런 거. 땅값이 좀 떨어졌어. 이건 일반적 희생이게 특별한 희생이게. 이런 건 일반적 희생이란 말이야. 이런 걸로는 안 된다 이런 말이야. 그래서 이런 것들이 특별한 희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상 규정이 없는 것은 위헌이다 이런 말이야, 그지? 그럼에도 불구 땡땡땡.
토지를 사용 수익하지 못하고 원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이야, 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상 규정이 없다면 그럼 위헌이란 말이지, 그지? 그래서 8,214 결정에서는 우리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잖아. 하나는 뭡니까? 얘의 성격이 보상입법 부작위 위헌설이구나, 그지? 이게 보상입법 부작위 위헌설이구나. 또 하나 기억해야 되는 점 뭐 요거 두 개, 요렇게. 토지를 사용 수익 못하면 또 원래 용도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특별한 희생이구나 라는 게 여기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8,214 이 결정이 나오고 나서 지금은 도시계획법이라는 게 없어졌어요. 여기 도시계획법이 있던 시절이거든. 지금은 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옛날에 도시계획법이라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국토 이용에 관한 법률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여기 합쳐졌어요. 그래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바뀐 거지, 그지? 그 법률에서는 이런 경우에 보상 규정을 어떻게 두고 있는가 하면 사업 시행자가 매수해 주거나 사주거나 그 땅을, 그지? 아니면 뭐 보상해 주거나 둘 중에 하나 선택하도록 매수 혹은 보상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뀐 거지, 그지? 그래서 헌법재판소 입장은 뭐라고요? 보상입법 부작위 위헌설이구나, 그지? 대법원의 입장은 다르대, 그지? 그 밑에 보니까 대법원은 뭐라고 돼 있어요? 유추적용설이라 이래 돼 있어, 그지? 근데 유추적용설인데 이쪽에서 한 유추적용설하고 좀 달라. 지금 배운 학설로서 유추적용설은 뭐를 유추적용했어? 근간의 기본권에서 유추했어, 그지? 그런데 대법원의 유추적용설은 다른 법률 규정이야. 대법원의 유추적용설은 뭐라고요? 대법원은 유추적용설인데 뭐로부터 유추한다고? 유사한 법률 규정, 다른 법률 규정으로부터 유추하는 게 달라. 다른 법률 규정으로부터. 앞에서 배운 유추적용설은 다른 헌법 근간의 기본권, 그지? 헌법 규정으로부터 유래했잖아. 얘는 법률 규정으로부터 유추, 그지? 입장이 다르다. 그래요. 보상 청구권의 성질. 자, 우리 국가 배상할 때 국가 배상에서도 공권설, 사건설이 있다, 그지? 공권설이라는 것은 국가 작용으로 인한 피해라는 측면, 사건설이라는 것은 손해배상의 법리, 불법행위 책임의 법리가 적용된다는 측면, 그지? 그래요. 국가배상에서는 있잖아, 손실보상하고 마찬가지로 판례와 실무의 입장, 학설의 입장이 공권설, 사건설 이렇게 나뉘었지, 그지? 그래요. 근데 국가배상에서는 그것을 공권으로 인정하는 판례는 없었어. 근데 손실보상에서는 전통적으로 이게 이제 판례, 실무, 이게 학설 이런 거지, 그지? 그래서 공권설은 학설에 따르면 이제 공권설이니까 행정소송으로 해야 되는데 행정소송 중에서도 당사자 소송으로 해야 된단 말이지, 그지? 당사자 소송으로. 내가 옛날에 이런 설명했습니까? 자, 권력작용이 있고요, 관리작용이 있고요, 국고작용이 있어, 그지? 행정의 작용은 세 가지야, 그지? 국고작용은 행정의 작용이지만 사법이 적용된 영역이야, 그지? 국고작용에 대한 다툼은 무슨 소송으로 합니까? 민사소송으로 합니다, 그지? 자, 이 중에서 행정법 관계가 성립하는 영역은 이 두 영역이에요, 그지? 행정법 관계가 성립하는 영역, 얘는 뭡니까? 사법 관계가 성립하는 영역이에요, 그지? 행정법 관계가 성립하는 영역이니까 행정소송이 되겠지, 그지? 자, 권력작용은 무슨 소송?
얘는 무슨 소송이야? 항고소송으로 가는 겁니다. 그지? 관리작용은 무슨 소송? 당사자 소송으로 가는 거야. 그지? 예. 그럼 이렇게 설명하면 또 이제 이렇게 이해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손실보상이라는 것은 공권력 작용을 전제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지? 맞아? 맞잖아. 공권력 작용을 전제로 하는데 왜 얘 아닙니까? 그지? 예, 그래요. 공권력 작용을 전제로 하는 거지만 그 전제는 공권력 작용이지만 보상을 해주는 행위는 대등한 당사자로서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 구체적인 거는 우리 소송할 때 다시 배우겠지. 예. 자, 이랬다 그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예. 그런데 이제 최근에 판례 변경에 대한 이야기를 해, 그지? 최근에 하천구역 편입과 관련된 손실보상에서 당사자 소송성을 인정했어, 그지? 하천구역 편입과 관련된 손실보상에서 판례는 당사자 소송의 대상이다라고 밝혔다는 말이지, 그지? 여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 입장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 입장이 있는데 하나의 입장은 하천법상 손실보상에 한정된다. 그러니까 손실보상에 관한 소송의 형태가 당사자 소송으로 판례가 입장이 변경되었다는 견해가 있고요. 손실보상에 관한 판례가 변경이 되었다는 견해. 그지? 예.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견해는 하천법상 손실보상에만 당사자 소송으로 변경되었다는 견해. 그지? 하천법상 손실보상에만 변경되었다는 견해. 이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이제 이 견해를 취하시는 분이 누구야? 여기 취하시는 분이 홍정선 교수님이야, 그지? 나머지 훌륭한 교수님들은 요거. 그래. 이 책만 보고 있는 사람은 이제 이 책만 견해가 있는지 알지, 그지? 나머지 뭐 정하준 교수님이나 박준성, 장태주 다 위에. 그래. 그렇지만 판매량으로 보면 비슷한 양쪽이. 우리나라에서 다수의 견해는 판매 부수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사실은 합리적이야. 어떻게 보면, 그지? 그렇잖아. 몇 명이 그 책을 읽고 있느냐에 따라, 그지? 그렇습니다. 그래요. 자, 그래서 그 손실보상 청구에 관한 손실보상 청구권이 이 공권적 권리냐 사건적 권리냐에 대한 논의는 저렇게 정리가 된다, 그지? 하천법상 권리에 국한된다. 또 전체 손실보상에 관한 입장이 바뀌었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 견해가. 자, 그 다음 페이지를 보지 말고 조금 읽어볼게요. 판례 부분을. 어떤 부분을 좀 강조점을 두고 읽어야 되는지를 내가 볼게. 뒤에 나와 있는 우리가 그 행정소송편에서 배울 부분까지 조금 뉘앙스가 와. 자, 그 사건설 판례 이 부분 읽어볼게. 내가 사건설에 따르면 손실보상 관계는 사법상의 채권 채무 관계에 불과하며 따라서 손실보상 청구 소송은 민사소송으로 한다 이래 돼 있어. 종래 판례는 법령에서 행정처분으로 보상액을 정하고 있으면서 불복 절차를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금 결정 처분을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하고 끊고, 그 다음에 법령에서 직접 손실보상 청구권이 발생하고 그 불복 절차에 대해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사법상의 권리로서 민사소송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강조해서 읽어야 되는 부분은 어디일까?
법령에서 행정처분으로 보상액을 정하고 있으면서 이 부분을 강조해서 읽어야 돼. 그 밑에 또 이거 대비하는 부분은 뭐야? 법령에서 직접 손실보상 청구권이 발생하고 이런 거지. 법령에서 직접 손실보상 청구권이 발생하느냐 아니면 행정처분에 의해서 보상액을 정하게 되느냐, 그지? 예. 그래서 행정처분에 의해서 보상액을 정하게 된다면 이거는 뭡니까? 항고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뒤에 배워 나중에 자세한 것은. 법령에서 직접 손실보상 청구권을 발생시키게 되면 이거는 민사소송법이다, 그지? 요 뒷부분 법령에서 직접 손실보상 청구권이 발생하는 이 부분이 뭐로 바뀐 거야? 당사자 소송으로 바뀐 거야, 그지? 여러분 나중에 이제 소송법을 배우면 소송의 유형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가 있는가 하면 형성의소라는 게 있어요. 형성의소. 대표적인 게 뭡니까? 취소소송이지, 그지? 형성이란 말 뜻 아나? 형성. 안성재 형성이란 말 뜻 알아? 안 돼. 뭔데 형성이? 뭘 형성하는 겁니까? 그렇지. 법률 관계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지? 소송을 통해서 법률 관계가 바로 형성이 되면 형성의 소야, 그지? 법률 관계의 형성을 구하는 거예요, 그지? 그런데 그럼 잘 이해가 안 돼. 형성에는 있잖아. 형성이라는 세 가지가 있어요. 법률 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이 있는데 제일 일반적인 거는 소멸이에요, 오히려. 그래서 그 소송을 통해서 있잖아. 법률 관계를 없애는 것, 이 취소 소송입니다. 취소 소송이 대표적인 형성의 소야. 예. 그 다음에 또 뭐가 있겠어? 확인의 소라는 게 있어. 뭔가 하는 거예요, 그지? 법적인 지위를 확인하는 거. 무슨 확인이 있어? 부작위 위헌 확인 소송 이런 거 있잖아. 무효 확인 소송, 그지? 또 그 다음에 뭐가 있겠어? 이행의 소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이행의 소. 재미있는 건 있잖아요. 여러분 나중에 배우지만 형성의 소는 항고 소송에만 존재해요. 예? 이행의 소는 또 있잖아. 항고 소송에는 안 돼요. 얘는 당사자 소송이나 민사 소송에만 존재해. 얘도 마찬가지. 얘는 이렇게 되는구나. 확인은 뭐 당사자 소송으로도 가능해. 항고 소송도 가능하고. 이행은 뭔가 이행해 달라는 거거든. 그지? 항고 소송으로 이행해 달라는 건 안 돼요. 여러분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의무 이행 소송 안 된다는 건 이 말이야. 나중에 배우니까 뭐 나중에 하고요. 자, 요건. 손실보상의 요건. 손실보상의 요건. 요건에 대해서는 첫째, 공공의 필요에 대해서 재산권을 공권으로 침해해야 돼요. 그죠? 공공의 필요라는 말은 뭡니까? 침해의 목적을 말하는 겁니다. 그지? 목적. 침해의 목적. 그래서 어떻게 하란 말이야? 이것은 공익에 부합하게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렇지만 비례 원칙에 반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이야. 그지? 공익에 부합하게 해야 되고요. 비례 원칙에 반하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거지. 재산권에 대한 침해 한정이 된다 그랬다, 그지? 비재산적인 거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재산권이면 그것이 물권적인 것이든 채권적인 것이든 다 돼요. 물권, 채권, 무채재산권 등의 사건과 공유수면 매립권과 같은 공권도 포함된다. 공유수면 매립권은 공권이래. 이건 무슨 말이야? 공권이란 말은 무슨 말이야? 공권이란 말은 무슨 말이야? 우리 친구 앞에 있는 이름 뭐고? 오유민. 공권은 무슨 말이야? 공권. 사건은 뭐야? 사건은 뭐야?
그래. 권력이야? 권리. 그래. 공적이란 말은 무슨 말이야? 공유 수면 매립권이 공권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쉽게 하면. 공유 수면 매립권은 공적으로 형성이 됐기 때문에 공권이야? 그러면 아니면 또 그래. 물권, 채권, 무채재산권 이런 거는 공권은 될 수 없나? 이런 거. 공권이라는 건 누구한테 주장하는 권리게? 대상은 사실 요 두 개는 있잖아. 뭐가 포인트인가 하면 주장을 받는 대상이다라는 겁니다. 그치? 얘는 누구야? 사인, 얘는 누구야? 국가 행정, 그지? 그런 말이야. 그지? 그래서 공유수면 매립권은 있잖아. 공유수면 매립권은 국가한테 주장하는 거란 말이야. 그지? 그래요. 어쨌든 이제 재산권. 그 다음에 공권적 침해라는 말은 뭡니까? 권력적인 수단을 동원할 수 있는 이런 말이고요. 공권적이란 말은 침해야. 그지? 침해 유형은 우린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어. 수용, 사용, 제한. 그지? 요거 더하기 있잖아. 뭐가 필요한가 하면. 요거 더하기 뭐가 필요한가 하면 특별한 희생이 필요해. 그지? 자, 특별한 희생에 대한 판단은 대단히 사실은 어렵다. 그지? 맞지? 쉽진 않겠지? 이게 두 가지 입장이 있어. 그지? 형식적 기준설, 실질적 기준설. 형식적 기준설은 뭡니까? 그 희생이 개별적인 희생인가 일반적인 희생인가 이런 말이야. 그치? 전쟁이 나서 전 국민이 십시일반 내야 돼. 그럼 일반적인 희생이겠지. 그지? 예. 근데 국민 중에 일부만이 그런 피해를 본다면 특별한 희생이겠지. 그렇게 뭡니까? 이건 형식적 기준설은 인수 기준설이야. 그러니까 대상, 사람 수, 인수 기준설. 가장 원형적인 형태죠. 가장 초기적인 형태. 그지? 그래서 이 견해를 만든 오토마이어라는 사람이 주장한 것은 개별적이냐 일반적이냐 그냥 이걸로 파악해야 된다 이런 말이지. 그지? 예. 오토마이어. 자, 실질적인 기준설에는 뭐가 있어요? 목적위배설. 목적위배설은 뭐야?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토지대로 못 쓴다 이런 말이야. 그지? 땅인데 농지인데 도로로 써야 돼. 이러면 목적에 위배되는 거지. 그지? 예. 그 다음에 상황구속성설. 이 독일의 견해니까 옛날에 시험에 나온 적 있지. 객관식 시험에. 상황에 따라 달라 이런 말이야. 그지? 예. 그래요. 상황에 따라 다르다 이런 말이지. 상황구속성설. 여러 가지 있지. 또 뭐 있노? 가치 판단설, 수인 한도설, 그지? 그래. 시간 있는 사람 읽어봐. 자, 헌법재판소 봅시다. 최근인데 89년도야. 그지? 우리는 한 30년까지는 최근이라고 말해. 그래요. 근데 89년도인데 갈로하고는 왜 98년이야 또? 명백한 오타인 것으로 사료된다. 그지? 그래요. 여기서 보니까 뭡니까? 구도시계획법 21조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에서 특별한 희생과 사회적 제약의 구별 기준으로서 목적위 배설을 이야기했어. 구역 지정으로 인하여 예외적으로 토지를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구나. 그지? 토지를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구나. 그 다음 땡땡땡에서 실질적으로 토지의 사용 수익의 길이 없는 경우에는, 그지?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거나 사용 수익의 길이 없는 경우에는 사회적 제약의 한계를 넘은 것으로 본다. 그치? 밑에 보니까 지가의 하락이나 개발 가능성 소멸로 인한 사회적 제약은 일반적 희생이래. 자, 그 다음 거 봅시다. 그 다음 거는 제목이
손실보상의 대상. 손실보상은 맨 위에 뭐로 나와 있노? 대인적 보상이야, 그지? 대인적 보상, 대물적 보상, 생활보상. 근데 사실은 대인적 보상, 대물적 보상하고 생활보상은 조금 컨셉은 다릅니다. 그래서 동일한 측면에서 비교하기엔 적당하진 않아. 대인적, 대물은 이렇게 같은 차원에서 비교할 수 있는데 생활보상이라는 것은 이 두 가지거든. 이 손실보상의 상황이 발생해서 이주나 생계, 이사가고 주거나 생계에 관한 거, 이 두 가지의 측면의 보상. 기본적인 컨셉은 뭔가 하면 종전의 생활과 동일한 상태의 생활을 유지하게 하는 거. 그러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이 집, 주거의 문제하고 먹고 사는 문제거든. 이 두 가지를 비슷하게 만들어 달라는 게 생활보상이라서 사실은 같은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고, 대인적인 보상이라는 건 주관적 가치 보상 이렇게 말하잖아, 그지? 예. 내가 초가 삼간에 살아도 대궐같이 느껴져, 뭐 이런 거야, 그지? 그 다음에 대물적 보상은 객관적 가치 보상이야, 그지? 그것이 갖고 있는 객관적 가치 보상이야. 근데 실제로는 있잖아. 실제로는 우리가 대물적인 보상을 원칙으로 하되 생활 보상을 지향한다 이래 돼 있는데, 실제로는 대물적인 보상보다는 훨씬 많이 보상해 주는 것 같기도 해요. 세종시가 생기고, 그지? 세종시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뭐 수십억의 보상금을 받고, 뭐 딴 데로 이사 가거나 했어, 그지? 보상금을 받은 주민들은 있잖아요. 대부분 윤택한 생활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지? 다 되게 망해. 왜 그렇겠노? 봐. 예컨대 10억 받았어. 내가 뭐 농사 짓고 있다, 그지? 10억 받았어. 원래는 어떤 거야? 이 10억을 가지고 다른 도시 가서 농사 지어라 이런 거잖아. 근데 여기서 50년씩 농사 짓던 사람이 딴 데 가서 무슨 농사를 짓겠어요? 요런 기회로 농사를 포기하는 거지, 그지? 자식이 5명 있으면 벌떼같이 달라듭니다, 그지? 다 뺏깁니다. 결국 망해요. 그게 현실이야. 한 100억 정도 받으면 되지. 100억 받는 사람 없어. 많이 받는 사람이 이제 뭐 20억씩이래. 그지? 손실보상은, 세 가지 형태의 보상이 있어요. 직접 손실보상. 직접 손실이라는 것은 있잖아. 그 대상지, 사업 시행 대상지의 보상을 말해. 사업 시행 대상지. 수용되는 그 땅 이런 말이야, 그지? 예. 그래서 여기서는 피침해 이익의 재산적 가치 보상, 피침해 이익의 재산 가치 보상.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전형적인 유형의 보상이지, 그지? 요건 뭡니까? 예컨대 수용 보상을 말하는 거야. 수용되는 땅값 계산해 주는 거야, 그지? 예. 두 번째는 뭐가 있는가 하면 부대적 손실 보상이 있겠지. 부대적 손실 보상. 왜냐하면 이 사람이 있잖아. 구멍가게 하던 사람이야. 그러면 이 사람의 영업이익 보상해 줘야 되겠지, 그지? 영업이익.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살고 있던 구멍가게가 댐 공사로 인해 수몰됐어요. 이사 가야 되겠지. 이전 보상도 해줘야 될 거예요, 그지? 여기에 속하지는 않지만, 여기에 속하지는 않지만, 요게 확장되어서 보상되는 경우도 있어요. 확장 보상도 사실은 여기서 되게 이 범주에서 이야기합니다. 확장 보상. 확장 보상은 이런 거야. 좀 이따 나오지만 있잖아. 내 땅이 요렇게 이게 내 땅이야. 안성제 땅이야. 안성제. 도로가 요렇게 났어요. 요렇게. 그래요. 요 땅은 보상 대상이 아니야. 수용 대상이 아니야. 그지?
이 땅 뭐 하겠노? 안성재한테는 이 땅이 못 쓰는 땅이 되는 거지, 그지? 써먹지를 못해. 농사도 못 지어, 건물도 못 지어, 그지? 그래서 요 땅도 보상해 주시오라고 말할 수 있겠지, 그지? 요 땅을 보상하는 방법은 좀 이따 배우지만, 이 땅이 전체일 때는 평당 100만 원이야. 왜냐하면 쓰임새가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짜투리가 되니까 못 써. 그래서 평당 30만 원으로 줄어들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요 땅 옆에 또 여기 남아경이 땅이 있으면 남아경에 살 수는 있겠지, 그지? 그래서 요 땅이 땅값이 떨어지잖아, 그지? 그래 감가 보상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다 보상해 주시오, 국가가 다 사주시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 그지? 수용 보상할 수도 있어요. 예, 이런 것들은 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넓혀서 보상한다 그래서 확장 보상이라 그래. 또 뒤에 보이지만 감가 보상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와 수용 보상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지 이거는 뭡니까? 피침해 대상지를 중심으로 한 보상이야, 그지? 예. 두 번째는 간접 손실 보상이야. 간접 손실 보상은 뭡니까? 사업 시행지 밖의 보상이야. 사업 시행지 밖 외의 보상. 사업 시행지 밖에도 손실 있는 경우 있잖아, 그지? 예. 여기가 이제 지하철 공사장이야, 그지? 그래서 수용되는 땅은 이렇게 있지만 이 근처에서 사업하는 사람들은 또 여기가 산업 단지를 조성하고 있어. 이 직접 요 안에는 안 들어있지만 요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피해를 좀 있겠지, 그지?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한 보상이 간접 손실 보상입니다, 그지? 그래서 여기에는 어떤 게 있어요? 영업 손실 보상이 있겠지. 똑같은 영업 손실이지만 좀 달라, 앞에 거하고, 그지? 쟤는 직접 대상인 거고요. 얘는 뭡니까? 장사가 안 돼, 옛날보다. 유통구조가 바뀌었어. 그럴 수 있지, 그지? 그 다음에 환경침해 보상이 있을 수 있지. 그렇잖아. 공사 중이라서 분진이 많이 말려, 그지? 예.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을 수 있어요? 생활침해 보상이라 그래서 교통, 기타 살기가 더 어려워질 수도 있어, 그지? 공사장이 있음으로 해서, 그지? 그런 보상들을 말해. 세 번째는 생활 보상이야. 생활 보상은 뭐 어떤 걸 말한다 그랬어요? 주거 대책이나 생계 대책을 말한다, 그지? 주거 대책, 생계 대책. 그래서 얘는 생활보상이라는 거는 여기서도 이 직접 손실보상이나 간접 손실보상하고 약간 컨셉은 달라. 예. 기본, 이렇게 동일한 측면에서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은 조금 아닙니다. 어쨌든지 주거대책, 생계대책. 이 주거대책은 이주대책을 말하는 거지, 주로, 그지? 이제 이사가서 어떻게 살 거냐. 예. 근데 여기는 또 두 가지가 있어요. 일반이 있고, 일반인을 위한 게 있고 있잖아.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있잖아, 그지? 그런 분들은 뭐라 그러노? 그런 분들을 특별히 있어. 이건 영세민을 위한 거야. 특별히 어려운 영세민. 그래, 저런 구조로 보상한다고 돼 있어, 그지? 일반 생활재건 보상, 특별 생활재건 보상. 자, 요 봐봐. 직접 손실 중에서 피침해 이익의 재산적 가치 보상 말고 부대적 손실 보상 이거 하고, 그 다음에
간접 손실보상, 생활보상 이걸 다 합쳐서 넓은 의미의 생활보상이라고 그러기도 해. 얘 빼고 아주 전형적인 거 얘 빼고 나머지 모두를 넓은 의미의 생활보상, 얘는 좁은 의미의 생활보상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는 거지, 그지? 네모 안에 그게 그거야. 협의의 생활보상, 광의의 생활보상. 광의의 생활보상은 협의의 생활보상 더하기 부대적 손실보상, 간접 손실보상. 그치? 여러분 여기서 등장하는 게 뭐야? 여기서 등장하는 거 간접 손실보상에서의 영업 손실보상. 여기서 등장하는 게 뭐야? 나중에 배우지만 요게 잘 안 돼서 보상해 주는 게 수용적 침해 보상이야. 수용적 침해 이론. 이게 애초에는 감수 대상인데, 그지? 사업이 장기화되거나 그래서 예상하지 못한 손실이 누적이 되면 어떻게 보상할 거냐 말 거냐. 그게 수용적 침해 이론. 보상의 기준, 완전 보상설, 상당 보상설. 완전 보상설은 뭡니까? 미국에서 영향을 받은 거다 이래 돼 있지. 미국 수정헌법 제5조 정당한 보상의 발전을 통한 것이다. 상당 보상설은 독일 바이마르 헌법에서 유래했다 돼 있어, 그지? 말 그대로 상당 보상설은 완전 보상이 최상한인 것을 말해, 그지? 완전 보상을 최상한인 것으로 하고 그 내에서 합리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면 족하다는 게 상당 보상설이고요. 자, 이런 것들은 뭐 나중에 여러분 시험 볼 때 칸 채우기로 이렇게 해야 되니까 조금 말을 만들어 놓는 게 좋지. 어느 시험에나. 보상 기준 했어요. 자, 공시지가에 대한 이야기 좀 할게. 모든 물건은 있잖아. 모든 물건은 어떤 가격에 따라서 매매가 되겠습니까? 매매 당시에 시장 가격에 따라서 매매가 되는 거예요, 그지? 예. 이게 지금 시장 가격이 100만 원이면 100만 원에 팔리는 거지, 그지? 작년에 100만 원이었다가 아니라, 그지? 이것이 갖고 있는 객관적인 가치라는 걸 따지는 게 아니라 이것이 갖고 있는 시장적인 가치를 따지는 거지, 그지? 예. 근데 땅이라는 거는 있잖아. 땅이라는 거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다 그랬어요? 토지가 갖는 제일 큰 특징은 토지의 유한성이야, 그지? 우리가 손실보상의 대상이 토지에 한정이 되지는 않지만 토지가 대표적인 손실보상의 대상이고 이것이 갖는 것은 유한성의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지? 그렇기 때문에 유한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시장에 나가면 수요가 폭증함에 따라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서 가격이 폭등을 한단 말이지, 그지? 그래요. 세종특별시라는 그런 도시를 새로 만들려고 그래. 그러면 이 수요가 확정이 되는 거지, 국가에 의해서, 그지? 그러면 이 땅값이 지가가 폭등하게 되지. 그런데 사법상의 원칙에 따르면 지가가 폭등했든 말았든 올라진 가격대로 판매해 줘야지, 사들여 줘야지 맞는 거지, 그지? 그렇잖아. 우리가 금값이 요새 금 한 돈에 얼마노? 한 돈에 한 20만 원. 안 사보니까 모르지, 우리는, 그지? 20만 원 정도 해. 한 몇 년 전만 해도 5만 원 했단 말이지. 금값이 20만 원이든 30만 원이든 돌잔치를 위해서 사야 되잖아, 우리가, 그지? 뭐 이런 거란 말이지. 그 수요가 있으면 그에 따른 가격이 오른단 말이지. 그런데 토지는 그 유한성으로 인해서 시장 가격을 수용 가격으로 그대로 반영할 수 없는 특징이 있어요, 그지? 유한성으로 인해서 시장 가격이 이것이 수용 가격이 되기에는 수용 가격이 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뭐가 발생해? 엄청난 불로소득이 발생하지. 이 불로소득을 개인한테 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말이지, 그지? 그래서 이 불로소득을 어떻게 한단 말이야? 이거를 사회화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다는 거지, 그지? 움직임이 뭐냐 하면 불로소득을 사회화하려는 사회화한 것,
사회에 한 것. 이걸 우리 뭐라고 불러? 이거를 공시지가 제도라고 불러. 공시지가 제도는 시장 가격에 의해서 토지를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발표한 공시지가에 따라서 그 시장 그 뭡니까 수용 가격을 매기는 겁니다. 그지? 그래. 여기서 등장하는 게 공개념이야. 공개념. 뭔 공개념? 토지 공개념. 토지의 유한성하고 토지의 공개념은 사실은 일맥상통한 이야기인 거지, 그지? 토지는 개인이 가질 수 있는 소유물인데도 불구하고, 사유물인데도 불구하고 공적인 개념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공적인 개념.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유한성에 있는 거지, 그지? 토지 공개념이 우리나라에 등장한 건 언젠가 하면 1980년대 후반입니다. 왜 그런가래? 그때부터 뭐가?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불붙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복부인이란 말 알아요? 복부인? 들어봤잖아요. 그지? 복부인도 이때 나오는 거 아닙니까? 1980년대 후반에. 1980년대 후반은 사실은 우리나라 경제에 아주 중요한 어떤 영향을 주는 1980년대 후반에 이런 우리 그 뭡니까? 건국 이래 제일 잘 살았던 때가 이때 같아. 예. 산업이 활성화되고. 이때부터 지금까지는 계속 불황이래. 예. 작년에도 불황이었는데 올해도 불황이래. 내가 직장 생활하고 나서는 계속 불황인 것 같아, 물어보면. 근데 이때는 정말로 이렇게 뭡니까? 호황, 활황이었던 시절이죠. 그죠? 예. 좀 뭐, 그러니까 198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에 뭐가 나왔어요? 이 프로야구 이런 거지. 프로 스포츠가 그때 1982년도에 나왔습니다.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이게 이렇게 해서 1986년도에 뭐 아시안 게임, 1988년도에 올림픽 하면서 땅값이 무지하게 오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로부터 딱 10년 후에 1997년도에 IMF 딱 되는 거지. 10년 동안 재미 보고 망했어. 망해가지고 우리 뭐 금 팔고 막 그랬잖아. 세계에 그런 나라가 없대네. 나라를 살리려고 겁내는 나라 국민들이. 그거 보면 참 우리나라 사람들 훌륭해. 그래요. 그래서 오케이 그 좀 뭐 자잘한 이야기 있으니까 자잘한 이야기 좀 하고 마칠게. 그래. 이 공시지가의 개념은 개발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제도다, 그지? 개발 이익을 환수한단 말은 개발 이익을 사회화한단 말이지, 그지? 개발 이익을 사회에 귀속시키는 거지, 그지? 또 이제 이거 이외에 토지 공개념에 관한 것들, 택지 소유 상한제나 토지 초과 이득세나 뭐 이런 것들도 다 이 시기에 생깁니다. 그지? 그다음에 무슨 개발 부담금 제도나 이런 것들도 다 토지 공개념 기반 하에 만들어진 제도들이지. 그지? 이게 다 뭡니까? 이게 다 위헌 판정을 받습니다. 토지 공개념이라는 걸 너무 세게 하다 보면 뭐처럼 돼버려? 사회주의 국가처럼 돼버려. 여기서 등장하는 게 뭔가 하면 요거 토지 초과 이득세와 관련된 분쟁에서 등장하는 게 뭔가 하면 법을 따르는 자가 결국은 손해를 보더라 하는 교훈을 얻게 되는 거지. 그지? 뭔가 하면 토지 초과 이득세가 위헌 판정을 받게 되니까 이미 세금을 낸 사람들이 뭐를 요청을 많이 하겠어요? 환급 요청을 하겠지. 그지? 환급 요청을 하면 환급해 줘야 되나? 환급해 주지 않아야 되나? 그지? 자. 위헌 결정 전의 과세 처분은
이거 무슨 사유야? 이건 취소 사유야. 그래서 위헌 결정 전 과세 처분 취소 사유이기 때문에 취소한 다음에 뭐를 구하면 돼요?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면 돼. 그지?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면 되는데 취소하는 데는 뭐가 필요해? 제소기간의 제한이 있어요. 여기는 제소기간. 제소기간은 뭡니까?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의 제한이 있어요. 그게 지난 사람은 취소 소송을 제기 못하니까 부당이득 반환을 못 받는 거지. 그래서 일찍 과세 처분 받고 일찍 낸 사람들은 다 못 받았어요. 이까지 위헌 판정을 받기까지 세금 안 내고 버틴 사람들은 안 내도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뭡니까 이게 법적 정의가 현실에서는 지켜지지 않는구나라는 걸 현실로 보여준 사건이, 그지? 그래. 조금 읽어보고 마칠게. 그 다음 장에 보니까 부대적 손실보상이 있어요. 부대적 손실보상은 자녀지 및 자녀 건축물 보상, 이전 미보상, 권리보상, 영업손실보상, 농업손실보상, 임금손실보상 이런 게 있네. 확장수용보상은 있잖아. 조금 이론적인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 자녀지 수용보상은 시험에 무지하게 잘 나오는 부분입니다. 특히 뭔 시험에 많이 나왔게? 감정평가사 시험에 많이 나왔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